이현아 안녕? 안녕.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고민이 많아서. 고민이? 어떤 고민? 아니 이제 상권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데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 상권 지역을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알아봐? 아직은 뭐 창업을 당장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미리 알아가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줄게. 뭐냐면 너의 창업 자금이 5천만 원으로 제한적이잖아. 그러면 뭐 5천만 원으로 얼마를 벌겠다 뭐 이런 거보다 실제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어느 상권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판매 전략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라. 절대적인 원칙은 없어. 이게 외식업도 상권에 따라서 상대적인 전략이 있는 거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아니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서 씀씀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되게 중요해. 이걸 기반으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저번에 우리가 성수동에 이자카야 하시는 사장님한테 가서 배웠잖아. 그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뭐냐면 성수동에서 좋지 않은 상권에 들어가서 월 7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 7천? 7천만 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사실 성수동 지금 나가가지고 부동산 들어가서 저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점포 좀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아마 널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야. 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성수동 메인 상권에 권리금이 거의 2, 3억. 근데 네가 어려 보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자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에 그런 점포들을 아마 소개를 안 해주실 공산이 커. 그러면 우리 같은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성수동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물론 성수동에서 좋은 자리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 알겠지? 권리금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 그때 이제 네가 경험했던 그 사장님은 무권리로 들어갔단 말이야. 권리금 없이. 어떻게? 웨이가 메인 상권에서 빠져있는 이면도로로 들어갔거든. 그러면 이면도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눈에 잘 안 띄어.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 매장을 찾아가려면 고객 입장에서는 수고로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시성도 떨어지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그런 매장을 얻고 그 매장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오늘 너가 배울 방법이라는 거지. 이해했지? 빨리 알려줘. 일단 메인 상권에서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유동 확실히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도 힘들어. 수고로움이 있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마케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가게 내부에서 이걸 무조건 준비를 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돼. 근데 단순히 시그니처라는 게 우리 매장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의 메뉴를 가지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주려는 건 이거지. 내가 속한 상권의 히스토리, 역사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과 연관을 가진 메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소재라고 하는데, 이 소재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을 붙여야 상권에서 위치가 좀 빠지더라도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같이 돈이 많지 않아. 그런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름 있는, 브랜딩 되어져 있는 상권을 가려고 한다면 이 방법을 무조건 써야 돼. 성수동이 예전에 뭘로 유명해? 수제화.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만드는 수제화 골목이 있고, 자동차 정비 맞아. 뭐 공장, 이런 공장 것들이 되게 많았어.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걸 우리 메뉴로 승화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제화를 기준으로 만든다면 계란 후라이를 나갈 때도 계란 후라이 성형판을 구두 모양으로 만들어서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을 입혀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태원에서 좀 유행했던 거긴 한데 흑형 치킨이라는 게 있었어. 흑형? 까만 치킨이야? 까만 치킨. 괜찮다. 사실상 맛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먹어봤던 흑형 치킨은 그렇게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름 자체에서 갖고 오듯이 흑형이 뭐야? 외국인.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의 상권의 특징을 살려서 음. 치킨이라는 대중적인 음식을 흑형 치킨으로 만든 거지. 음. 튀김 옷에 검정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뭔가를 섞어서 튀긴 거거든. 그냥 일반 후라이드 치킨이랑 비슷해. 그런데 그걸 흑형 치킨으로 만들면서 위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자리에서 그걸 소재로 한 마케팅으로 띄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성수동 같은 상권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지. 두 번째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객들이 찾는 이유는 내가 다른 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걸 요즘은 공간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력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게 되면 어떤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도 되지만 어디도 보지 못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걸 토대로 다른 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갖게 되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잘 살리는 데가 보통 전주 이런 데 가봐. 전주 한옥마을 거리 가면 뻔한 붕어빵 팔고 뭐 뻔한 것들을 파는데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거지. 다른 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언가. 그래서 실제 큰 틀에서는 묶이지만 얘기했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시그니처 메뉴를 통한 어떤 공간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때 네가 경험했던 그 이자카야 사장님은 월 매출 7천만 원을 판다. 저번 영상에도 나왔으니까 그분은 카이센동 갖고 왔어.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시그니처 메뉴를 성수동의 히스토리에 스토리텔링을 한 건 아니지만 카이센동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음식은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부합이 된 거지. 그리고 성수동에 또 오피스 상권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회식할 데가 없거든. 또 저 회식을 하면 알겠지만 법인카드를 쓰잖아.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씀씀이가 해퍼. 그래서 난 솔직히 성수동의 그 이자카야 사장님 가게를 가면 왜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잘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지. 알겠지? 그럼 나 오늘 이만 갈게. 안녕. 안녕.